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픽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장동영 의원과도 한창 네, 얘기를 네. 나눴는데 네, 오늘 있을 그 탄핵 선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예. 최재 감사원장 그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원래 헌재가 대통령 관련된 이제 평의를 하느라고 일정을 다 비웠었는데 이게 돌연 잡힌 선고 네, 기일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는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헌재가 요새 욕을 먹죠. 네. 헌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느냐, 뭐 선입선출의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렇다면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쟁점이 간단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만 하느냐.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헌재의 이 판단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주 쟁점이 간단하거든요. 사실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있으면서 또 느닷없이 이제 이 최재 감사원장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29번의 줄탄핵 중에서 전 인용될 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4건은 기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오늘도 우리가 이걸 인용하기에는 도저히 인용한다면 그건 헌재가 이상한 판결을 예. 한 거라고 예상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문제되는 조항들을 문제되는 그런 사건들을 빨리빨리 결정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네. 근데 헌재가 좀 어떤 원칙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 가장 헌재의 신뢰성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게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같은 날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먼저 한덕수 총리를 하고 한다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헌재는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을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렇다면은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빨리 선고기일을 네, 잡아서 빨리 선고기일을 정해서 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민주당이 좀 조급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좀 해석이 뒤따라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평의가 길어지고 선고기일이 안 잡히는 게 내부적으로 좀 어떤 이견이 좀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야 6명이 완성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인데 의원님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마은혁 후보자는 볼 것도 없이 예. 분명히 인용의 의견을 낼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6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요구를 최근에 이제 다시 또 강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꼭 되지는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 판단이라고 그러지만 매우 정치적 판단이었고 사실은 어떤 증거 법칙이라든지 절차 법칙에 이게 꼭 맞춰서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죠. 네. 예전에 탄핵 재판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진짜 이상한데 하는 그런 적법 절차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고 또 저는 사실은 이 적법 절차의 문제를 계속 줄곧 제기했는데요. 최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적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due process of law의 원칙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민주당 측으로서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 82분 정도 상당히 네. 많은 인원이에요. 네, 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2차 네. 탄원서를 제출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헌재에 대한 압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두 가지 이유로 그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첫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났는데 제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을 방청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에는 다수결의 원리만 있지 합의의 원리라는 건 없습니다. 헌법 49조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정말 저 말에 대해서 제대로 네. 국회 관행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 헌법재판관들이 오해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저는 오해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네. 국회의장이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다툼이 될 때 네. 일종의 이 진보 쪽이 아닌 다른 재판관들께서 이 국회에서 나중에 임명 촉구하는 결의안을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국회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민주당이 오전에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상임위에 일방적으로 올리고 네.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한 예. 국회 표결을 가장한 민주당의 일방 표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온전한 효력을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회 관행을 너무 모르시는구나 해서 제가 음. 이 합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국회 관행 네. 그러니까 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듀 프로세스 오브 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로 제가 오래간만에 직접 엄청 노력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직접 쓰신 거군요, 탄원서를. 네,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게 이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다 보니까 제가 네. 이제 법관 출신이니까 그 예. 전문성도 있고 네. 또 그러면 헌법 판사의 시각, 재판관의 시각으로 뭐가 궁금하고 뭘 잘 모를까, 뭘 네. 오해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겠더라고요. 근데 네. 또 제가 5선 의원이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뭐 그동안의 생생한 경험을 예.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쓰고 우리 국회 사무처 자료도 받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마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니 다수결 하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국회 다 표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본회의는 표결을 합니다. 네. 근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상임위나 상임위 밑에 있는 소위원회에서는 절대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일방 처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수당의 일방 처리. 네. 근데 표결을 하는 건 일방 처리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일방 처리도 어떤 경우는 소수당이 소리만 지르는 경우, 퇴장하는 경우, 뭐 아주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 예. 2년 법안일 때는 이제 물리력까지 동원한 게 예전에 동물국회였는데요. 지금도 표결을 했다는 건 일방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의회 독재를 심하게 하냐면 예. 동물국회인 18대도 일방 처리는 44건이었습니다. 4년 네. 동안. 19대 20대는요. 4년 동안 10건, 7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22대 들어서 9개월 지났잖아요. 네. 몇 건 일방 처리한 줄 아십니까? 표결 처리라는 걸 한 표결 게 처리요. 대부분일 것 같아서 113건을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113건이요. 이 추세라면 앞으로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할 거를 한 500건을 한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아주 심했다는 동물국회보다도 10배가 되는 것이죠. 네. 그거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뜻 이해들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그쵸 모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표결이 있으면 완전 무결하다. 네. 그건 국회 표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헌법재판소도 예전에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다수결의 원리, 국회의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은 소수자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고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분명히 본인들도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보세요. 네. 최초의 안건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가 토론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토론 종결합니다. 그러고 그냥. 네, 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이거는 국회 정신에 완전히 반하는 거고 예. 일종의 다수의 폭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청래 위원장의 어떤 발언에서 일단 어떻게 야당을 바라보느냐가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진짜 판사들이 놓칠 수 있고 네. 거기서 이제 핵심은 탄핵소추 동일성 문제입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네. 지금 저희가 각하 주장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제 판사들 입장에서는 내란죄라는 것만 뺐지 뭐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령을 해서 뭐 군인이 몇 명이 들어오고 이런 일종의 본인들이 내란 행위라고 설시한 예. 건 그대로 있으니까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의결한 거랑 지금 본인들이 내란죄를 철회한 탄핵소추안이랑은 예. 똑같은 거다 이러고 지금 재판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 탄핵소추안이라는 건 국회 표결이라는 걸 거쳐야지 헌법재판소에서 예. 심판을 해요. 근데 탄핵소추안에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계엄의 헌법 위반 이렇게 써 있는 거 하고 네. 계엄의 헌법 위반 플러스 내란이란 무시무시한 죄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뭐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든 그 내용이 내란 죄라고 하면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그 당시에 자기는 내란죄가 빠졌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면 다른 탄핵소추안이다. 예. 그러면 이건 국회 표결을 다시 거쳐야 되고 그랬으면 국회의원 200명을 못 맞출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예. 각하해야 된다. 예. 그때 뭐 내란죄 뺄 때도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막 헌재를 향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것도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정 중에는. 헌재에서는 철회에 대해서 판단 아직 안 했습니다. 안 내란죄 철회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원래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철회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허부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예. 허락하느냐 네. 안 하느냐. 그리고 그거는 마지막 판결 선고할 때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탄핵소추 안에서 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반드시 그거를 허가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각하돼야 된다. 그러면 헌재 결정문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같이 담길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각하가 그래서 필요하다 하시는 저희는 논리고. 각하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제가 요새 저 다시 변호사 된 것 같아요. 네. 판사 출신 변호사이신 것 같고. 근데 뭐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판사도 하셨고 지금 5선 의원이시니까 이 탄원서 쓰는 데는 정말로 적임자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의회 독재가 예. 저는 너무 분노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사실 국정마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느 야당이 그렇게 예. 30번 줄탄핵합니까? 네. 민주당한테 31번째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세로라면. 저는 뭐 국민들이 등을 확 돌리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요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했던 네. 말 있잖아요. 예. 일단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대검에 몰려간다라고 해요. 진짜 그 법무부 차관은 위헌성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시죠. 대법관이요. 예. 법원 행정처장이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대법관다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급심에서 여러 가지 예가 있다면 이거는 대법원에서 항상 정리를 해줘야 돼.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론적인 네. 대법관의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뭐 이런 수준의 원론적인 건가요? 뭐 저는 원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급심에서 결정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언젠가는 대법원에서 한번 결정해서 정리해 줘야 돼. 이게 네. 대법관의 시각에서 이 그냥 일반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네. 이 법무부 차관 답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에 관해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에 관을 한 것에 대한 네. 1993년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법원이 보석 허가를 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서 집행 정지가 되어 있다고 안 풀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넣느냐 풀어주느냐에 대한 권한은 오롯이 법원에 있는 법원에 것이다. 있다. 근데 법원이 풀어주라고 한 걸 즉시 항고를 하면서 이것을 그냥 가두는 것은 헌법
위반된다. 영장주의 헌법에 위반된다 해갖고 이 개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집행정지되는 조항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네. 검찰이 그때 사실은 보석 허가 결정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 예.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자기들 권한을 내놓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속 취소만 빼고.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위헌성의 소지가 있고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그냥 대법관으로서 일반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인신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고 이런 헌법적인 고려가 없는 대법관으로서의 그냥 법원의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 요지가 당연히 있고 따라서 즉시 항고는 의미가 없다. 예.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위헌성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또 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일반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예. 이 사실은 법 개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법 개정안을 유상범 의원이 내셨고요. 그래서 법 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과거 예를 보면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것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아무래도 계속 이 카드를 좀 쓸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예. 이야기를 하겠죠. 네.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이 나이트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랑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좀 나경원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 일정 중에 보면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이제 야권의 잠룡이라고 분류되는 분들과 시국 간담회를 가졌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짜고 나를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나에게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 냉랭했다가 대통령이 석방되는 바람에 다시 일시적으로 이제 좀 뭉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뭐 흑기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명계가 신뢰를 완전히 주기는 어렵겠죠. 네. 다만 이제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거를 보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예. 이미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나타났고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발언을 함으로써 네. 뭐 확실히 도장을 찍지 않았나. 다리가 폭파됐죠. 뭐 예, 이제.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건가요? 어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좀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개인 부패, 개인 비리였던 박 전 대통령과 이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은 차원이 다르다. 뭐 이렇게 두 탄핵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말을? 이재명 대표 말은 늘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깊이 새길 필요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해요.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엄청 그런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네. 이제 와서는 또 입장이 달라지셨네요. 그러니까 예. 그때그때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제가 이제 민주당의 국정마비 이 줄탄핵뿐만 아니라 이 9개월 만에 113건이나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는 것 이런 걸 보면은 예. 사실은 이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내란 세력 아닌가.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 있습니까? 네. 어저께 제가 이제 크게 세 덩어리죠. 하나는 줄탄핵, 하나로는 마구잡이 입법,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마비인데요. 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사비를 빵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내 돈 내수랍니다. 본인들 돈 써가면서 수사한다. 돈 내서 수사하는 거예요. 네. 예. 자기 돈으로 수사하는데 근데 그렇게들 정말 헌신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지금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예. 장기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냐면 인신 구속이 되는 형을 받았는데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불구속 상태로 재판했는데 형은 받았는데 도망가 버린 사람들.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미집행자 검거율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약 수사 국제 공조 안 되죠. 네. 뭐
지금 이 건수로 드러나는 것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생명, 뭐 신체에 예. 대한 여러 가지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이 얼마나 위협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 가지로 완전 국정마비를 해놓은 네. 이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내란 세력이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네. 그래서 뭐 계엄의 헌법 위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한 이 의회 독재로 인한 국정 마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대표가 또 어제 했던 말 중에는요. 촛불혁명,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촛불혁명 이후에 개헌을 했어야 된다. 이번에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뭐 구조적 다수를 만들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애둘러서 개헌 필요성은 좀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말에 담긴 좀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 개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개헌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과는 좀 다른 개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개헌 안 하냐 이런 압박이 있으니까 개헌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나눠야 될 것이 있지만 네. 제왕적 의회에 대한 것도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런 내용과는 좀 다른 오히려 최근에 보면 제왕적 대통령을 강화하는 쪽의 법안이나 개헌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법안도 낸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똑같이 한다. 예. 본인들이 지금 윤 정부 들어서서 아직도 네.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씨가 EBS 이사장을 하고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 아직도 공공기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박기를 하더니 이제는 이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 때부터는 못하게.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들이 그만두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뭔가 그 거대 야당으로서 좀 소수 여당을 보면 이제 약간 적대시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본인은 잘 해보려고 전화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화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혹시 의원님은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화 받아본 적이 없네요. 아, 왜 저한테는 전화를 안 의원님한테 하실까요? 안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뭐 저는 뭐 자꾸 잘 지낸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라는 건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고 국회 안에서도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사실 저희한테 제일 시급한 거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몽땅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법안 처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밥만 먹으실 게 아니라 전화 걸기 전에 법사위원장부터 내놓으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